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EC302 전자수학 A 28번째 시간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이제 강의는 종강이고 우리 기말고사가 있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제가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하기로. 그래서 기말고사는 다음 주 수업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하기로 했어요. 학생들이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뭐 1부, 2부 나눠서 챕터 1, 4가 우리 중간고사 범위였고요. 5, 9가 기말고사 범위예요. 이렇게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볼 때는 뭐 랜덤 프로세스 이런 걸 안 나온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2부에서 랜덤 베리어블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그렇죠? 랜덤 프로세스를 타임 샘플하면 랜덤 베리어블이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할 거고요. 지금은 그냥 1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 1시간짜리 정도 되는 문제를 줄 텐데 시간은 그냥 업로드하는 것까지 해서 1시간 15분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변경을 하려고 해요. 올려놓은 것과는 달리. 그래서 시간은 그러니까 업로드 끝날 때까지가 1시간 15분인데 실제로 뭐 1시간 정도 되는 그런 기말고사 파트 1, 2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제 과목에 대한 홍보인데, 학교에서 그 AI 무슨 심화 과목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본래는 인공지능 최적화 뭐 이런 과목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만들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래서 중간 과정으로 이 최적화 및 응용이라는 특론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11시 수업인데, 교과서는 얘가 교과서예요. 예,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학부생들 또는 학부 시니어 정도 되는 학생들 최적화인데 약간 이제 물타기를 해서 좀 쉽게 만들어서 최적화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책이 있어요. 실제로 핵심은 이제 리니어 엘지브라와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이 머신러닝에 적용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사용할 이 교과서도 챕터 하나가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즉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 최적화. 그래서 최대한 이 과목을 이제 여름 방학 동안 디벨롭을 하면서 단지 그냥 최적화가 아니라 이것을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몰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런 책이 나와서 그 여기 링크를 만들어놨는데 포항공대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면 포항공대 IP를 가지고 14123 그냥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프리 액세스가 되니까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이 머신러닝의 모든 분야가 그렇진 않아도 상당히 많은 분야의 기초적인 과목이 선형대수, 그다음에 최적화, 그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아마 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뭐 내가 AI를 전공하겠다 그런 학생도 있겠지만 도대체 뭐 뭘 하자는 건지 궁금하고 그 관련된 백그라운드는 좀 알아둬야지 내가 나중에 뭘 하게 되면 제대로 하니까 한번 배워보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괜찮은 과목으로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차세대 통신 및 네트워크 융합 부전공 개설이 확정이 됐어요. 지난 목요일 날 본부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 시작하면서부터 융합 부전공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다들 뭐 2학년도 아니고 3, 4학년 위주들이니까 2학년들도 아마 2학기 되면서부터 계약하면 융합 부전공 신청, 부전공, 복수전공 다 신청할 수 있는데 그때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신청하고 나서 여러분이 원하면 삼성전자 산학장학생으로 다음 학기 중에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2월쯤에 선발이 확정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삼성에서 한번 와서 설명회를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러고 나면 이제 월 한 80만 원씩 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졸업하는 학기 끝까지 어,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혜택 중에서 첫 번째가 산학장학금이고 요거는 이제 그 전에는 초과학기 안 준다고 했다가 그냥 최대 4학기 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최대 4학기면 한 학기 정도 더 할 학생이나 복학해서 이렇게 뭐 어차피 더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하여튼 초과학기 관계없이 맥시멈 4개학기 동안 산학장학금은 연속적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만약 2학기 중에 산학장학생이 선발이 되면 그리고 이제 조건이 붙죠. 얘가 코비드 사태가 끝나면 우리 내년 1월에는 그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라고 라스베가스에서 하죠. 라스베이거스. 네, 여기도 가고 서부 대학들 탐방, 뭐 삼성전자 미주 연구소 뭐 이런 데 가는 그런 것도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빨리 이제 졸업할 수 있는 학생은 내년 8월 졸업할 때 이제 졸업 요건을 채울 수 있는데 필수 과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내년 1학기에 개설이 돼요. 이번 2학기가 아니라. 그래서 들어야 되고 대충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다음 학기에 이 컴퓨터과의 알고리즘 과목쯤은 들어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컴퓨터과 과목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얘가 지금 제일 만만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다음 학기 신청할 텐데 정보통신공학개론을 들어놓으면 이제 이 융합부전공 하는 게 좀 많이 편해요.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수업도 있더라고요. 컴공과 과목으로 이제 이 융합부전공 할 수 있는. 그런데 보니까 뭐 유닉스 프로그래밍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 과목을 나중에 듣고 싶다는 학생들은 그다음에 내년 여름에 졸업할 학생이 아니고 내년 말에 졸업하겠다 뭐 이러면은 후년 초죠. 네. 미리 좀 이런 유닉스에 관련된 거 좀 배워놓고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리눅스 물론. 네.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저한테 수업 끝나고도 물어봐도 되고 따로 연락 주셔도 되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그러면 우리 뭘 했느냐? 그래서 클래스 미팅 27번째 시간에는 스토캐스틱 인풋이 있는 시스템의 아웃풋 이런 것을 다뤘는데 우리가 스토캐스틱 인풋이라고 하면 일단 다 시스템이 discrete time이나 continuous time 시스템으로 가정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이죠. 아웃풋을 y라고 부르겠어요. 그런데 특히 이 과목에서는 이 학부 과목에서는 우리가 이 시스템도 리니어하면서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으로 다 가정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리뷰를 했죠. 어떤 리뷰를 했죠? 네, 이게 디터미니스틱일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임펄스 리스판스라는 펑션이 존재해서 인풋 디터미니스틱 시그널과 아웃풋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 어떤 관계가 있다고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는 인풋과 임펄스 리스판스가 컨볼루션이 돼서 아웃풋이 되고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즉 양변을 CTFT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 하는 게 우리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배운 거고 여러분이 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주의할 게 뭐라고요? 이 두 식은 LTI 즉 타임 인베리언트일 때 그렇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말을 했고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뭐 따로 공부를 해도 되고 대학원 가면 리니어 시스템 시간에 다 하게 돼 있고 제 생각에는 자동 제어해도 또 당연히 배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쨌든 처음에는 그래서 요 컨볼루션 인티그랄 먼저 얘기를 했었죠.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 대해서는 컨볼루션 썸으로 나오는데 그건 이제 여기서 또 다룰 거예요. 자, 그런데 컨볼루션 인티그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한번 볼까요? 아웃풋 랜덤 프로세스를 인풋과 컨볼루션 인티그랄을 하면 뭐 여러 가지 쓰는 방법이 있지만 여기 h에 t 타우를 쓰면 x 타우 d 타우 이렇게 되는데 right hand side를 보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x of tau인데 타우를 쭉 바꾸죠. uncountably infinite gay jointly distributed random variables x 타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웨이트를 당한 다음에 인티그랄 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right hand side가 어떻게 보면 리미트 오퍼레이션이 들어있는 그런 거죠. uncountably infinite gay random variable이. 그리고 t를 고정해서 생각하면 left hand side는 a random variable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요 적분을 정의하려면 소위 말해서 스토캐스틱 캘큘러스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랜덤 시그널에 대한 캘큘러스, continuity, differentiability, integrability 이런 것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쉬운 게 mean square calculus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continuity도 mean square sense로 정의했고 differentiability, integrability도 다 mean square convergence와 관련된 그런 정의를 도입해서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여러분 중에서는 전자전기공학을 일단 졸업하고 나서는 나는 퀀트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금융공학적 어떤 상품을 설계하고 이러는 걸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민스퀘어 캘큘러스는 좀 부족해요. 스토캐스틱 캘큘러스 중에서 뭐 이토 캘큘러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 말고도 하나 더 있는데 저는 이름 까먹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정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리만 인티그랄과 뭐 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요. 여기 민 스퀘어 캘큘러스에서의 민 스퀘어 인티그레이션은 리만 적분에 모티베이트 돼서 막 하고 있거든요. 좀 다르게 접근하고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지금은 알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하고 있었냐면 이 부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 상에서 아웃풋 랜덤 프로세스를 이제 캐릭터라이제이션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보는 것처럼 uncountably infinite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weighted sum되어 있으면 그것의 exact한 디스트리뷰션을 알기는 매우 어렵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수는 있어요. 뭘 찾아내서 여기서 말하는 게 우리가 아웃풋의 mean, 그렇죠? 그다음에 아웃풋의 오토 코릴레이션, 그 다음에 뭐 인풋과 아웃풋의 크로스 코릴레이션도 되겠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하던 차에 뭘 했냐면 민 펑션과 요 타우가 0일 때 여기에 대해서 좀 했었어요. 오늘은 일반적인 t 플러스 타우일 때를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였죠. 네. 자, 이제 아웃풋 y가 있어요. 뭐 리얼을 우리가 리얼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를 주로 다루지만 나중에 컴플렉스 밸류드로 확장할 때를 대비해서 컨주게이션을 붙여놓는데 책마다 좀 다르다고 했어요. 어떤 책은 이렇게 써놓으면 정의가 어떤 책들은 왼쪽에다가 컨주게이션을 붙이고요. 오른쪽에 아니죠. 큰일이에요. 이렇게 쓰지 않고 이런 노테이션을 좋아해요. d 플러스 타우 t라고 한 다음에 여기는 타우를 더해주고요. 오른쪽에 컨주게이션을 해주는데 사실 자세히 보니까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쓰는 노테이션은 왼쪽에 컨주게이션, 오른쪽에 타우 더해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y 스테이셔너리거나 할 때는 오른쪽 아규먼트에서 왼쪽 아규먼트를 빼는데 나중에 대학원 책들 보면 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두 개는 사실 컴플렉스 넘버의 멀티플리케이션의 커뮤터티버티 때문에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요거 자체는. 다만 이제 노테이션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해 놓으세요. 네. 나중에 그 벡터 밸류도 랜덤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이제 다루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 노테이션을 따라가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뭐 대입하는 거죠. y에 대해서 지금 뭐 민스케일 캘큘러스 잊어버리고 일단 그냥 보통 컨볼루션 인티그랄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yt에 먼저 x와 h로 리플레이스라고 여기 컨주게이션 붙여놓고요. 필요는 없지만 유용해요. 붙여놓는 게. 그 다음에 right hand side에 있는 요 녀석도 썼어요. 그 다음에 곱의 컨주게이션은 컨주게이션의 곱이니까 컨주게이션들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는 요 expectation이 랜덤 퀀터티인 요 x와 요 x에만 작용한다고 보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됐습니까? 요 앞에 자이1과 관련된 거에 컨주게이션이 있고 자이2에는 그냥 컨주게이션 없이 자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아웃풋 오토 코릴레이션이 인풋 오토 코릴레이션과 임펄스 리스판스의 어떤 더블 인티그레이션으로 나타났는데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죠? 우리 지금 컨벤션에 따르면 t 마이너스 자이 1, t 플러스 타우 마이너스 자이 2 이렇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학부 때는 특히 랜덤 프로세스들이 y 센스테이셔너리일 때를 많이 가정하고 있어요. 저게 이제 간단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노이즈,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또는 컬러드 가우시안 노이즈를 해석할 때 유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써요. 그래서 y 센스테이셔너리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 녀석이 싱글 베리어블 펑션과 같아지는데 그 펑션은 지금 이 투 베리어블 펑션의 right side argument 빼기 left side argumen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름은 똑같이 썼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t가 없어지고 타우 마이너스 자이 2,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자이 1이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걸 처음에 딱 보면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처음에 보고는 교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이 두 개가 같다고. 여러분 딱 보니까 보이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정말 대단한 거예요. 컨볼루션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한 학생인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꾸로 여기서 순서대로 해봤어요. 먼저 이 컨볼루션은 곱과 비슷한 거니까 이렇게 먼저 이
h conjugate of 네거티브 타우와 rxx 타우를 먼저 컨볼루션 인티그레이션을 했어요. 파라메타는 자이 1을 도입해서 그 다음에 그걸 쓰고 나서 또 이렇게 이번엔 자이 2를 써서 해봤더니 위에 것과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 어렵고 처음에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같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식의 결론이 말하는 건 뭘까요? 결론이 말하는 것은 지금 엄밀히는 여기서 시작해야죠. 엄밀히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t가 없어졌으니까 맞네요. 그래서 y는 y센 스테이셔널이고 어떤 오토 코릴레이션을 갖는다고요? 인풋 오토 코릴레이션에 왼쪽에 h 컨주깃 마이너스 타우, 오른쪽에 h 타우 이렇게 컨볼루션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인풋이 y센 스테이셔널이 하면 아웃풋이 y센 스테이셔널이 하다는 걸 알았어요. 참고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웃풋의 민 패스가 어때요? 인풋이 컨스탄트면 아웃풋도 컨스탄트라는 거 했었죠. 여기 있죠.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일단 아웃풋이 y센 스테이셔널이에요. 자,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 jointly distributed 하나가 y센 스테이셔널이고 다른 하나가 y센 스테이셔널이면 두 개는 jointly y센 스테이셔널이 아직 아니죠. 그렇죠?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이 타우만의 함수라는 걸 보여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그 다음 할 일은 x와 y의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을 구해보는 거예요. 일단 t 플러스 타우로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x 칸주기 t, yt 플러스 타우. 그 다음에 y는 x로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이건 그냥 정의를 쓴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expectation을 x에다가만 적용하고 나머지 다 뽑아내죠. 여기 잠깐만요. 타이포가 있네요. 이렇게 스퀘어 브라켓이 있어야 되죠. 자, 이러고 나서 지금 상태로는 어때요? 얘가 일반적으로 t와 타우의 함수죠. 그러니까 그냥 크로스 코릴레이션도 t와 타우의 함수인데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만약 x가 y센 스테이셔널이면 어떻게 되죠? 얘가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타우 마이너스 자이의 함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싱글 베리어블 펑션의 아규먼트를 타우 마이너스 자이라고 쓰고 나서 보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rxx와 h의 컨볼루션인데 여기서 자이에 대해서 적분하고 나면 타우가 남으니까 여기도 타우, 여기도 타우라고 써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을 얻었어요. 아웃풋은 인풋과 아웃풋의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은 타우만의 함수이고 인풋 오토 코릴레이션의 오른쪽에 h를 컨볼루션을 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 요 rxx에서 요 보세요. 요 rxx가 있는데 요 오른쪽에 있는 x가 y로 바뀌었죠. 그러려면 x에 h를 컨볼루션을 해야 되고 우리 학부 시간의 컨벤션은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할 때 오른쪽에 있는 녀석에게는 컨주게이션을 안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되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에는 y와 x의 코릴레이션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먼저 여기서 사실은 r, y, x, t 플러스 타우로부터 요 비슷한 식 얻고 그 다음에 앨리스트 y센 스테이셔널이 하면 어때요? 그 다음에 또 타우만의 함수가 될 거고 이런 식이 얻어져요. 이건 그냥 여러분이 해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여기 한두 개씩 있고 잘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요. rxx에다가 요 왼쪽에 있는 x에 x가 y로 바뀌었죠. 근데 우리 학부 때 컨벤션은 왼쪽에 있는 녀석에다가 컨주게이션을 하기로 했잖아요. 코릴레이션 계산할 때. 그래서 여기 컨주게이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을 잘 보면 여기 네거티브 자이가 돼서 여기 마이너스 타우라고 써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r, y, x 타우가 있어요. 거기서 오른쪽 걸 y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식으로 생각하면 여기다가 h 타우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아니죠. 이 식이 아니라 지금 방금 이 식에서 이 녀석을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h 컨주깃 네거티브 자이 타우 r xx 타우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앞서 우리가
아웃풋의 오토 코릴레이션 구했을 때의 식과 동일한 식이 나왔죠.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있네요. 그렇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죠? 결론은 뭐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LTI 시스템이 있고 여기 랜덤 프로세스 그 다음에 얘는 YSN 스테이셔너리 이렇게 하면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implies XT and YT are jointly YSN stationary. 그 다음에 그러면 jointly YSN stationary면 그 다음에 얘는 with 뭐 이런 말이 있어야 되겠죠. YSN stationary니까 그러면 우리는 알고 싶은 게 X, Y의 cross correlation 어떻게 됐죠? H 타우고 YX의 cross correlation 여기 네거티브 타우 컨주게이트 그 다음에 아웃풋 오토 코릴레이션은 둘을 잘 결합한 것 같은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so what 어쨌다는 거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응용을 이 저자가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제어공학을 전공하면 그 중에 브랜치가 하나가 이제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브랜치가 있어요.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LTI 시스템이 있는데 여러분이 H of T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어떤 시그널을 만들어서 넣어요. 그 다음에 아웃풋을 관찰을 해요. 제일 간단한 건 뭐죠? 만약 우리가 인풋 아웃풋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푸리에 트랜스폼을 할 수 있다면 아웃풋을 어떻게 되죠? 이 식으로부터 H of F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인풋이 노운이고 그 푸리에 트랜스폼도 노운이면 이렇게 해서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면 HT가 나오잖아요.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물론 이렇게 되려면 X of F, 즉 인풋의 스펙트럼이 0인 부분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얘는 0이면 안 되잖아요. 분모에. 보세요. 우리가 요 식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아웃풋 스펙트럼은 인풋 스펙트럼이 0인 어떤 F들에서는 무조건 0이죠.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0인데 얘가 뭔지 알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이런 식으로 수행하려면 우리가 관심 있는 H의 프리퀀시 밴드에 소위 말하는 널이 없는 시그널 X를 디자인해서 집어넣어 줘야죠. 이렇게 하는 게 어쨌든 제일 간단한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 방법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을 정확하게 만들어낸다고 해도 실제로 만들다 보면 여기에도 노이즈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웃풋을 측정했는데 측정할 때도 노이즈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노이즈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추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노이즈 때문에 그 시스템이 정확하게 아이덴티파이 안 되는 프리퀀시 파트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그널을 굉장히 와이드 밴드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얘가 예를 들어서 아까 노이즈 얘기도 했는데 인풋이 플랫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컨스탄트 A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웃풋이 어때요? 시스템 임펄스 프리퀀시 리스판스 H의 어떤 상수배가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플랫한 시그널이 무슨 뜻이에요? 디렉 델타 펑션이잖아요. 맞아요?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플랫한 시그널은 디렉 델타 펑션이잖아요. 디렉 델타 펑션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일단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타임 도메인상에서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서킷에 가해보세요. 펑 하면서 망가지겠죠. 아이덴티파이 하고 싶은 시스템을 부수어 버리면 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H의 레인지가 예를 들면 여기서 뭐 한 3기가에서 마이너스 3기가 헤르츠 정도 레인지에서 우리가 알아내고 싶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input x가 여기서는 어쨌든 평평하고 맞아요? 최대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제멋대로 돼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우리가 관찰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3기가 밑으로만 로우 패스 필터링 한 다음에 뒤집으면 적어도 H의 3기가 이하에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잘 알 수 있죠. 맞습니까? 네. 이제 뭐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역시 여전히 이런 시그널도 어때요? 이런 시그널도 여기서 디케이 하는데 여기가 그냥 플랫해요. X of F가.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얘도 디렉 델타 유사한 형태를 갖게 돼요. 디렉 델타라는 게 없잖아요. 디렉 델타처럼 만들면 만들수록 서킷은 망가지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일견 그럴듯한데 그렇잖아요. 또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섹션 8.3에서는 놀랍게도 노이즈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한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노이즈를 이용해서. 그리고 참고로 이런 와이드밴드 노이즈는 뭐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은. 근데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는 지금은 그렇게 설명은 안 할 거고 그냥 와이드밴드 노이즈가 있다. 그리고 걔는 입력이 너무 커가지고 뭐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한번 보여줄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하고 싶은 시스템이 이 녀석이에요. H of T가 unknown이에요. 문제 자체는 확실히 알겠죠? 아까는 어땠어요? X 가에서 Y 관찰하면서 뭘 끝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X에다가 노이즈를 넣어요. 화이트 노이즈라고 불리는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나중에 나올 텐데 지금은 그냥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디렉 델타에 가깝다고 보세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그러면 조금 전에 방금 전에 말한 거랑 모순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알게 돼요. 어쨌든 지금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인풋이 y 센 스테이셔너리하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디렉 델타에 가까운 그러니까 시그널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 디렉 델타가 아니라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디렉 델타에 가까운 거예요. 자, 얘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아웃풋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아웃풋과 내가 가한 인풋의 두 개를 집어넣는 크로스 코릴레이션 측정기를 만들어요. 지난번에 어가디서티 설명할 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가정이 x가 스테이셔너리 어가딕 노이즈다 뭐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 스테이셔너리라고 했으니까 y랑 x는 조인틀리 스테이셔너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조인틀리 어가딕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대학원 가서 보면. 그래서 결국은 이 타임 도메인 상에서 에버리지를 하는 이 크로스 코릴레이션 메저먼트 시스템으로 앙상블 에버리지, 즉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를 잘 근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x와 y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의 근사 펑션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자,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얘가 주어졌고 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는 시스템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노이즈 소스가 있어서 그 소스로 이 시스템을 드라이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시그널과 노이즈 시그널을 가지고 코릴레이션을 구해서 이 H of T를 알아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방금 전에 배운 걸 쓰게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어가딕 어썸션을 써서 뭐 에스티메이션 하지만 실제 우리가 만약 이그젝트한 앙상블 에버리지 된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알 수 있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죠? 아까 RXX로부터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오른쪽 녀석이 Y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H 타워를 컨볼루션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RXY 타우는 RXX 타우의 임펄스 리스판스인데 RXX 타우가 근사적으로 2분의 N0 델타 오브 타우니까 자, 이제 어떻게 돼요? 2분의 N0 H 타우 이렇게 되죠. 참고로 얘는 뭐 N not 또는 N not 영국식 뭐 이런 사람들은 not이라고 하죠. 저거를 I do not know 뭐 이러잖아요. N not N not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 유래는 나중에 나올 거예요. 나오면 좋겠어요. 안 까먹고 제가 설명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디렉 델타에 가까운 어떤 노이즈로 시스템을 드라이브를 하고
그 노이즈와 지금 방금 가한 노이즈와 아웃풋의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을 우리가 측정하면 그것이 뭐와 비슷하다고요? 시스템 임펄스 리스판스의 스케일드 버전과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H를 알아낼 수 있고, 즉 시스템을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네. 자, 요게 하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타임 도메인 상에서 다 했으니까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한번 해봅시다. 질문은 뭐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LTI 시스템을 주로 생각할 거고, 입력, 출력 이렇게 있을 때 출력의 파워 스펙트럼,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 간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 뭐 하나 더 있죠. Y, X, F 이렇게. 이것을 뭘로 나타내겠다고요? 네. 입력의 파워 스펙트럼으로 나타내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at least Ysen stationary라는 가정하에 해보겠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구하죠? 위너 킨친 디어렘에 따르면 아웃풋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되죠. 그럼 조금 전에 한 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자, 어떻게 됐었죠?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인풋이 Ysen stationary고 시스템이 LTI면 어떻게 됐나요? 네. 여기에 마이너스 타우의 칸주깃, 그 다음에 인풋의 오토 코릴레이션 H 타우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 한다는 것은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 곱하기 얘의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그 다음에 얘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또 어떻게 됩니까? HF 칸주깃에 얘는 인풋 파워 스펙트럼이고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HF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매그니튜드 스퀘어가 돼서 결국은 여기 있는 것처럼 아웃풋 파워 스펙트럼은 인풋 파워 스펙트럼의 프리퀀시 리스판스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곱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인풋 파워 스펙트럼이 아웃풋 파워 스펙트럼으로 몇 배 돼서 나타나냐 하는 코에피션트잖아요. 그래서 얘를 파워 트랜스퍼 펑션이라고도 불러요. 시스템의 파워 트랜스퍼 펑션. 프루프는 뭐 너무 간단하죠. 그냥 뭐 아까 컨볼루션 인티그랄 돼 있는 두 개를 그냥 차근차근 풀면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학부 시간에 배웠던 그 컨볼루션 디어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 컨볼루션은 프리퀀시 도메인 푸리에 트랜스폼의 프로덕트다. 그걸 그냥 두 번 쓰면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웃풋 파워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웃풋 파워 스펙트럼을 적분하면 되니까 이게 아웃풋 파워 스펙트럼이죠. S 서브 YY 오브 F 던 됐어요. 그 다음에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구하라 그러면 인풋이 at Y sensation이고 시스템이 LTI라는 조건하에서 얘는 결국 뭐죠? 얘는 그냥 RXY 타우가 RXX 타우 convolve with H of 타우라는 것을 그냥 푸리에 트랜스폼 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이쪽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은 RYX 타우가 H of 마이너스 타우 컨주깃 convolve with RXX 타우라는 것이 푸리에 트랜스폼에 불과해요. 주의할 것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슈퍼스크립트로 돼 있으면 칸주깃이고 컴플렉스 칸주깃이고 이렇게 오퍼레이터로 돼 있으면 컨볼루션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 또 타이프를 안 고쳤네요. 플러스입니다. 큰일이에요. 네. 큰일이에요. 네. 자, 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프로퍼티 가지고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에 적용하는 예를 하나 봤어요. 그럼 이제 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인풋, 아웃풋 파워 스펙트럼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뭘 하냐면 우리가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는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할 때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느냐 하는 걸 보겠어요. 네, 요걸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어떤 랜덤 프로세스가 있어요. 얘를 가지고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은 이런 그림이에요. 프리퀀시의 펑션으로 이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을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 어떤 스코프 같은 거에다가, 또는 안 되면 적어도 뭐 여기 레졸루션을 내가 적당히 잘라가지고 뭐 한 1메가 간격으로 해서 이게 뭐 한 30메가헤르츠인데 1메가 간격으로 샘플링을 해가지고 파워 스펙트럼 값이 어떻게 되는지라도 내가 알아내고 싶어요. 자, 그러면 뭐 제일 간단한 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구하면 되죠.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줬던 그림이죠. 소위 말하는 이게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이렇게 마크가 여기 보면 소문자로 HP 이렇게 돼 있죠. 휴렛 패커드사의 굉장히 오래된 이게 잘 보면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고 보이죠? 네, 어렵나요? 제 눈으로도 잘 안 보이지만 예전에 이렇게 생긴 게 있었고 여기 보이시는 요게 뭐예요? 요게 네, 요게 브라운관이죠. 조그만 브라운관 CRT라고 하죠. 우리가 전자총 달려있는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1970년대에 이런 제품들이 있었거든요. 80년대 이거 얼마나 비쌌겠어요. 네, 조그만 TV도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그때는. 하여튼 어쨌거나 그리고 무수히 많은 버튼들이 달려있죠. 이게 옛날 거고요. 이 HP가 에즐런트로 바뀌었다가 결국 키사이트라는 회사로 지금 이름을 바꿔가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이제 대학원 가면 여러분 대학원 가도 이거 쓸 것 같은데 아직 연구실에서 아마 여러분이 대학원 가면 처음에 망가뜨리기 전에 이거 써 너는 그러면서 이제 박사 말년차는 이거 쓰고 있고 이럴지도 몰라요. 네. 어떻게 보면 여기 달려 있는 게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터치 스크린으로 다 바꿔도 되지만 다 옛날 스타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이얼 있잖아요. 여기도 다이얼 있죠, 맞습니까? 여기 수없이 많은 버튼들이 있잖아요. 셀렉션 버튼들이 이렇게 잔뜩 있어요. 네. 그리고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이게 주로 이게 LCD로 돼 있죠, 그렇죠? 터치 스크린, 터치 스크린 LCD, 터치 스크린이고. 여기는 보면 그냥 딱 키면은 뭐 이렇게 뜨잖아요. 뭐가 버튼 누르면. 근데 이거는 아마 윈도우스 10이 깔려 있을 거예요. 네. 윈도우스 10 OS로 돼 있고 이럴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고 돼 있는데 이건 보면 알겠지만 시그널 애널라이저라고 돼 있어요. 옛날에는 오실로스코프 따로 있고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따로 있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요거 하나가 다 해요. 그냥 이 버튼 잘 선택하면 얘가 오실로스코프처럼 작동하고 버튼 누르면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처럼 작동해서 그냥 시그널 애널라이저라고 돼 있고요. 또 요즘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자주 쓰는 시그널들 포맷을 얘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와이파이 그럼 IEEE 미리는 IEEE 802.11 뭐 B, A, 뭐 G, 뭐 N, AC, 뭐 AX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이런 게 그냥 들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뭐냐면 그냥 시그널 잡아가지고 그냥 인풋 넣어준 다음에 안테나 아웃풋을 넣어준 다음에 적당히 앰플리파이해서 버튼 꾹 누르면 그냥 뭐 알려줘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스펙트럼 누르면 쫙 보여주고 뭐 어떻게 되고 뭐 뭐가 문제고. 그 다음에 뭐 3G, WCDMA 이런 거, LTE. 그 다음에 요즘 비싼 거는 뭐 5G, NR까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꾹꾹꾹꾹 누르면 여러분이 찾고 싶은 걸 다 찾아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파수 레인지도 옛날에 이런 이제 오래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는 3GHz 정도 프리퀀시가 맥시멈이고요. 그런 것도 몇 천만 원씩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30GHz, 뭐 60GHz 이런 것도 측정을 많이 하니까 이런 데까지 다 커버하는데 여전히 비싸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때는 어떻게 했느냐 보면 알겠지만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 버튼들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파수 레인지를 정하고 이렇게 돌리고 하면은 그 순간순간마다 다른 필터들을 이용해서 필터링하고 뭐 모듈레이션을 하고 막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런데 최근 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이 이게 스펙을 읽어보면 FFT 베이스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도 하지만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줄 옛날 방식 두 가지. 근데 실제로는 두 번째 방식이죠. 그 녀석을 두 번째 방식을 얘가 쓰고 있는데 지금 거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스펙트럼 어떻게 정했죠 우리가? 파워 스펙트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2t분의 expectation 한 다음에 타임 트렁케이션 한 것의 에너지 스펙트럼 이렇게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그냥 타임 에버리지로 바꾸는 거죠. 얼가딕 어썸션 하에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얘는 CTFT잖아요. 그런데 CTFT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샘플링 레이트가 충분히 빠르면 DTFT로 잘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시그널이 밴드 리미티도 되어 있고 이러면 샘플링 디어럼을 써서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도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보면 윈도잉을 잘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FFT, Fast Fourier Transform이죠. 이거는 이제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현하는 알고리즘이죠.
이거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discrete Fourier transform이라는 것은 그냥 수학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것을 computationally efficient하게 구현하는 알고리즘이 fast Fourier transform인데 fast Fourier transform을 써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요 에너지 스펙트럼의 추정치를 구한 다음에 잘 스케일링해서 화면에 쫙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 데피니션으로 돌아가 있다고 보면 돼요. 계측기가 이 데피니션으로. 그런데 옛날에는 위너 킨친 디어렘 있잖아요. 파워 스펙트럼은 뭐라고요? 타임 에버리지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의 푸리에 트랜스폼. 이것을 많이 써요. 그런데 그러면 아니 뭐 그러면 타임 에버리지하고 하면 되겠지 싶지만 또 이 와이드 밴드 필터링이 어려워서 이상한 방법을 써요. 봅시다. 자, 제일 간단한 건 이거예요. 어쨌든 얘를 측정하고 싶을 때 이 파워 스펙트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요 IF라는 프리퀀시를 intermediate frequency 중간 주파수를 튜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IF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얼을 막 돌리면 얘가 뭐 이렇게 센터 프리퀀시가 플러스 마이너스 FIF가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AX를 이런 파워 트랜스퍼 펑션을 갖는 굉장히 내로한 밴드 패스 필터로 필터링하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개 곱이 되죠. 기억납니까? 인풋 파워 스펙트럼에 파워 트랜스퍼 펑션을 곱하면 아웃풋 파워 스펙트럼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Y 오브 T를 이 파워 메타라는 게 있어요. 파워 메타는 이렇게 박스처럼 생겼어요. 그다음에 이거 손잡이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인풋이 있고요. 여기다 뭐 버튼 적당히 누르면 요 들어가는 RF 시그널의 에버리지 파워를 측정해서 알려줘요. 여기서 dBm은 참고로 M은 밀리와트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0dBm 이렇게 말하면 이게 1밀리와트다. 지금 이 시그널 입력 파워가 30dBm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요? 1와트다. dB로 하니까 상용 로그를 써서 10 로그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30은 이제 1000배죠. 1000배. 10의 3승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데 따르면 dBm인데 마이너스 34 dBm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크로와트보다 더 작은 거죠. 마이너스 30 dBm이 1 마이크로와트인데 그것보다 작은 거죠. 이런 거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얘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이 과목에서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나중에 뭐 안테나라든가 RF 서킷 하는 연구실에 만약 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싼 게 이거예요. 파워 메타가 그래도 제일 싸요. 옛날 거 구닥다리도 다 있어요. 여기도 보면 키 사이트죠.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는 마크죠. 이렇게. 자 어쨌거나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튠업을 한 밴드 패스 필터가 있으면 그냥 튜닝을 쫙 하면서 참고로 요 높이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합시다. 요 폭이랑. 그러면 마치 여러분이 예전에 처음에 PDF 에스티메이션 할 때 적당히 스케일 하면은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잘 어프락시메이션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파워 스펙트럼을. 그런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웃풋 파워를 FIF로 튜닝했을 때 측정하면 요 식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리얼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니까 시메트리컬에서 2배, 그 다음에 제로에서 인피니티까지 바꾸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굉장히 내로우하니까 실제로 나오는 녀석은 파워 스펙트럼의 FIFS의 값과 요 적분 값인데 참고로 요 녀석을 요 높이 값으로 나눈 얘를 노이즈 밴드위스라고 해요. 밴드 패스 필터의. 그래서 노이즈 밴드위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녀석이니까 결국 다 레프트 핸드 사이드로 넘기고 나면 이렇게 된다. 즉 뭐냐면 인풋의 IF에서의 파워 스펙트럼의 높이는 그 아웃풋의 파워를 계산한 다음에 잘 스케일한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저 스케일하는 거는 그냥 손으로 다 해보면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튠업을 한 어떤 밴드 패스 필터가 와이드 레인지면서 높이가 예를 들면 다 알려져 있고 또는 일정하고 또는 폭도 일정하고 이런 게 잘 있어요. 보통 여러분이 높은 프리퀀시 밴드에서 그 하이 Q라 그러죠. 그 서킷에서 그 어떻게 보면 패스 밴드 프리퀀시 대비 패스 밴드 폭 그거 얻기 쉬워요, 어려워요? 똑같은 비율을 가지고 쭉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센터 프리퀀시를 높이면 여기서 IF를 높이면 어때요? 저 폭이 점점 넓어지죠. 그냥 똑같은 오더의 커패시터나 인덕터나 저항을 쓰면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이 통신을 이미 들은 4학년생이나 복학생들은 알겠지만 소위 말해서 헤테로다인 프로세싱을 이용해요. 헤테로라는 게 뭐죠? 헤테로가 서로 다른 이런 뜻이죠. 헤테로다인 할 때는 이게 다인은 섞는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섞냐면 이 믹서 또는 프로덕트 디바이스라고 해서 이게 곱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랜덤 프로세스가 들어와요. 참고로 X of T는 여전히 이런 파워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런 파워 스펙트럼. 네,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편의상 밴드 패스로 놓을게요. 필터링 한다고 보면. 네. 그래서 대학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에 항상 믹싱을 하기 전에는 여기 이미지 리젝트 필터라는 게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필터링 하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필터링 하고 나서 이 부분만 먼저 보면서 이 부분만 측정을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여기에 요 믹서 인풋에다가 어떤 코사인 시그널을 가해줘요. 이게 코사인 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가해주는 이 코사인 시그널의 주파수를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아까는 앞에서는 어때요? 필터의 센터 프리퀀시를 바꾸면서도 밴드위스나 높이가 일정하길 원했잖아요. 그런 건 어려운데 우리가 여러분이 전자회로 시간에 하는 실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실레이터를 만들어서 잘 튜닝을 해서 센터 프리퀀시를 쭉 바꾸는 그런 실험들을 하죠. 저희 때는 했어요. 요즘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얘는 픽스를 해요. 이제는 어떤 FIF에서 이렇게 얘는 픽스 돼 있어요. 아까 센터를 바꾸면 이게 막 폭이 넓어지고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센터 대 밴드위스 비율이 일정하다고 하면 센터를 높이면 폭이 점점 넓어지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를 모듈레이션을 해요. 그러면 코사인 펑션을 곱한다는 것은 저 스펙트럼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쉬프트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쉬프트한 게 이렇게 그려지고요. 맞습니까? 이 녀석이 여기로, 네, 이 녀석이 여기로.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쉬프트하면 이번엔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이 필터로 필터링을 하면 어때요? 이렇게 잘라내죠. 그러면 어때요? 요 높이가 요 높이랑 비슷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신뿐만 아니라 계측기에서도 이 방법을 쓴 거예요. 헤테로다이닝 하는. 그래서 요 입력의 센터 프리퀀시는 예를 들어서 FC인데 이것과 다른 주파수, 헤테로인 주파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IF는 요 녀석의 밴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녀석의 센터 프리퀀시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얘를 튜닝하는 거예요. 사실은 F0를.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또 파워 메타를 써서 똑같이 쭉 계산하면 어떤 FC에서 F0만큼 떨어진 곳의 파워 스펙트럼은 또 어때요? 그 아웃풋 파워 메타의 아웃풋을 잘 스케일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알겠지만 F0를 우리가 바꾼다고 했는데 여기는 안 들어있죠. 왜냐하면 필터가 픽스돼 있고 우리는 F0로 바꿀 때 센터 프리퀀시만 바뀐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여기서 잠깐만요. 네, FIF라고 하면 좀 곤란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FIF 더하기 F0라고 써야 되겠는데요. 고쳐 놓을게요. 네. 네, 아니에요. 이건 좀 이상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기는 차라리 네, F0 플러스 FC라고 하는 게 맞겠어요. 네. 네, 고쳐 놓을게요. 제가.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앞서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인풋 아웃풋 크로스 코릴레이션, 그다음에 뭐 아웃풋 오토 코릴레이션 이런 관계식을 이용해서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는데 써먹는 이그젬플을 보여줬다면 여기서는 어때요?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그다음에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관계식으로부터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만드는 방법을 고전적인 방법, 옛날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들이 만들어졌던 방식을 알려준 거예요. 알겠죠? 네.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은 오히려 파워 스펙트럼의 정의 이게 본래 데피니션이죠. 그 다음에 여기 띠어렘이 뭐예요? 위너 킨친 띠어렘이 파워 스펙트럼은 Fourier transform of time average of auto correlation 이렇게 됐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가지고 하고 파워 스펙트럼 식 가지고 하면 사실 이 식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건 오히려 FFT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 네, 노이즈 밴드위스라는 건데 아까 이제 나왔던 건데요. 자, 이런 걸 봅시다. 우리가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가 있다고 해보세요.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가 이거는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예요. 그래서 얘의 그냥 지금 우리 다 랜덤 프로세스 다루니까 파워 트랜스퍼 펑션을 생각합시다. 그럼 여기가 어떤 샤프하게 잘리는 밴드위스 W 마이너스 W 이렇게 되죠. 참고로 H of T는 당연히 리얼이라고 가정합시다. 코젤러 T는 무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코젤 해도 되고 안 해도 어차피 매그니튜드 스퀘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여기에 이제 이 시스템에 아까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때처럼 여기다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2분의 n 노신 어떤 화이트 노이즈를 가한다고 해보세요. 인풋의 오토 코릴레이션이 이렇게 델타 펑션인 노이즈를 가해요. 참고로 얘의 파워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죠?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보면 2분의 n 노트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리면 어때요? 컨스탄트죠. 맞습니까? 높이가 n not over 2고 우리가 백색 광선, 백색 광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백색 광이란 가시광선 영역에서 스펙트럼이 뭐예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거의 같은 인텐서티로 들어오면 백색 광이라고 하죠. 만약에 우리가 태양을 보면 어때요? 태양이 약간 노란색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그냥 태양을 쳐다보면 눈이 타죠.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서 필터를 막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필터를 막 집어넣어서 보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 좀 노란색처럼 보여요. 왜 그래요? 태양은 예를 들어서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노란색 쪽이 있잖아요. 그쪽이 좀 강하죠. 참고로 여러분들 요즘 그 LED 그 등 사면은 어때요? 얘가 어떤 색상인지를 어떤 색상인지 나타내는 것을 그냥 이렇게 뭐 주광색 이런 식으로 써놓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전구색이라고 돼 있는 게 있죠. 전구색이 뭐예요? 약간 노란색처럼 돼 있는 건데 그 전구색도 시중에 한 2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절대 온도 있잖아요. 그 스펙트럼이 가장 강한 빨주노초 파남보로 봤을 때 스펙트럼이 가장 강한 부분이 그 절대 온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금속 같은 거 왜 가열하면 온도 얼마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절대 온도를 써놨어요. 실제로 똑같은 전구색이라고 해서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구색 할 때 잘 보세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백색광이라는 것이 스펙트럼이 플랫한 것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플랫한 것을 화이트 노이즈라고 해요. 특히 노이즈일 때. 화이트란 뜻은 스펙트럼이 플랫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스펙트럼이 플랫한 녀석을 잡아서 넣어줘요. 여기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러면 여기서 파워 메타를 써서 측정하면 뭐가 되죠? 네, 측정하면 요 값이 나오죠. 여기 있는 이 녀석을 y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아웃풋 파워 스펙트럼의 적분인데 아웃풋 파워 스펙트럼을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보세요. 2분의 n 노세 그렇죠? 1이잖아요. 1 for all f. 거기다가 h of f를 제곱해서 곱하는데 맞아요? 자, 만약 아이디얼 하면 이 높이 1이죠. 그렇죠? 아이디얼 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보세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시메트리칼 하니까 h가 리얼이면 아이디얼이고 특히 그러면 제로에서 얼마로 바꿨죠? 그럼 얘가 n 노세 요 녀석이 되죠. 그렇죠? 요 값. 맞아요? 이 값은 뭐예요? 아이디얼이고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이게 W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화이트 노이즈를 가지고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로 당연히 이게 밴드위스죠. W가 처리하면 그때 파워가 얼마가 나와요? N0 W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밴드위스로 다시 나누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one-sided power spectral density of white noise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적분을 해서 그렇잖아요. 적분할 때 한쪽만 적분하잖아요.
그래서 one-sided power spectral density라고 해요. 얘를. 그 다음에 2분의 n-not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헷갈리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네, 맞는 것 같아요. 얘를 two-sided, 얘를 two-sided power spectral density라고 불러요. n0 over 2를.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건 아이디얼일 때고요. 아이디얼이 아닐 때 어떻게 되느냐? 아이디얼이 아닐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기 요 시까지는 아이디얼이든 아니든 동일하죠. 여기서 이제 아이디얼, if 아이디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도입하냐면은 보통 로우 패스 필터는 여기서 제일 높거든요, 값이. 그래서 요 가장 높은 값 가지고 노멀라이즈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식을 PYY를 N-not에 그다음에 여기 H0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곱하고 나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 녀석을 이제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이렇게 WN 이렇게 해서 N은 여기서 노이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노이즈 밴드위스 오브 더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해요. 노이즈 밴드위스. 이 높이가 예를 들어서 1이다. 그러면 그냥 이게 마치 밴드위스처럼 돼 있죠. 맞습니까? 네. 아까 아이디얼일 때 높이가 1이면 저 값이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녀석은 그래서 이 필터의 높이를 1로 무조건 스케일을 한 거예요. 아닌 녀석이 있다면. 네. 그래서 노이즈 밴드위스라는 게 이렇게 베이스 밴드 로우 패스 시스템에선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밴드 패스 시스템에 대해서는 또 똑같이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센터 프리퀀시, 뭐 IF라고 합시다. 여기서는 IF에서 이렇게 플랫하게 된다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그걸 잘 생각하면, 자 이게 H of F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라고 하고요. 얘는 뭐 굉장히 좁다고 합시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아웃풋 파워는 어떻게 돼요? 인풋이 화이트 노이즈면 일단은 2분의 n-not에 1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곱해지죠. 그런데 리얼이니까 또 2배가 되고 2분의 n-not에서 얘 없어지고요. h of f 이렇게 되는데, n-not 뽑아내고 나면 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if라는 요 값을 기준으로 여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줘요. 그래서 fif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로 곱하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요 녀석으로 요 높이가 이제 1이 아닐 수 있으니까 반드시 1은 아니잖아요. FIF 뭐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요 녀석을 노이즈 밴드위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결국은 파워, 만약 화이트 노이즈가 있다면 파워 메타로부터 그 게인은 보통 조정할 수 있거든요. 게인 나눠주고 나서 그 필터의 노이즈 밴드위스로 나누면 원 사이디드, 얘가 아까 원 사이디드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예전에 노이즈를 측정할 때 이런 필터를 써서 이제 게인 이건 뭐 알아낼 수 있죠. 톤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밴드위스 대충 알아낸 다음에 노이즈 밴드위스 알아낸 다음에 파워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베이스 밴드에서 나누든 패스 밴드에서 나누든 이렇게 나누고 나면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값을. 그것을 그냥 노이즈의 파워 스펙트럼에서 N-not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뭐예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높이가 아니라 높이의 2배가 되죠. 왜냐하면 사실 이 포지티브 프리퀀시에도 있고 네거티브 프리퀀시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둘로 나눠서 파워 스펙트럼으로 보통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 자체는 one-sided power spectrum. 이렇게 하면 two-sided power spectrum of white noise. 이렇게 컨벤션이 있는 거예요. 자, 좀 정신없이 설명하고 있어서 좀 바쁠 텐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뭘 전공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것만 앞으로 계속 나오는 학생도 있을 거고 아닌 학생도 있을 거라서
뭐 너무 자세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8.5까지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라는 것을 이제 다루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 요까지는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이고요. 네. 오늘 본래 계획이 8.8까지 하는 거였는데 쉬워 보이지는 않네요. 네. 자, 봅시다. 자,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라는 것이 무엇이냐?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와이센 스테이셔너리로 우리 디스커션을 한정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파워 스펙트럼으로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노이즈를 주로 다룰 거라서 여기서 n of t라고 썼어요. x라고 안 하고 이 섹션에서는. 그러면 랜덤 프로세스가 당연히 우리는 리얼 밸류드 가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파워 스펙트럼이 당연히 리얼, 넌 네거티브, 시메트릭 하겠죠. 그렇잖아요. 리얼 랜덤 프로세스면 그건 항상 성립하는데 밴드 패스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센터 프리퀀시 주위에 대부분의 파워가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러프하게 정의하는 밴드 패스고 근데 수학적으로 다루려면 어떻게 되냐면 제로 근처에서 어떤 파이나이트한 인터벌이 딱 존재해서 적어도 거기는 파워 스펙트럼이 무조건 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얼리 스트릭틀리 밴드 리미티드 그러면 어떤 높이 어떤 값 이상 또는 이하로 가도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인터벌 내에서만 넌제로 스펙트럼을 가져야지 스트릭틀리 밴드 리미티드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 수학적으로 다루려면 이런 것보다는 이게 리얼리스틱 하긴 하지만 이런 게 편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다 가정을 하고 논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밴드 리미티드 밴드 패스 프로세스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네로우 밴드는 뭐냐? 네로우 밴드라는 것이 참 애매한데 네로우 밴드 시그널, 네로우 밴드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센터라는 것을 하나 잡았잖아요. 센터 프리퀀시. 그것과 요 대역폭이 대충 있을 거 아니에요. 패스 밴드 대역폭. 그것을 비교했더니 센터가 충분히 크더라.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것을 네로우 밴드라고 부르겠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수학적인 건 아니죠. 뭐 W보다 FC가 크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네. 자, 그래서 티피컬한 전형적인 샘플 펑션을 그렸더니 예를 들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리얼 밸류드니까 이렇게 뭐 리얼 축에만 그리면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샘플 패스뿐만 아니라 랜덤 프로세스를 다루려고 하면 이제 흥미로운 결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n of t를 마치 우리가 폴라 코어디닛에서 컴플렉스 넘버 나타내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 a of t라는 랜덤 프로세스와 set of t라는 즉 앰플리튜드와 페이즈 프로세스라는 걸 써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a 여기는 코사인 어떤 센터 프리퀀시가 있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얘는 픽스드고 fc는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어떤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런 거예요. n을 x of t와 y of t라는 jointly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는 리얼 베이스 밴드 랜덤 프로세스에 각각 코사인 2파이 fct 그다음에 사인 네거티브 사인 2파이 fct를 곱해서 나타내는 방법.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어떤 그 컴플렉스 플레인 상에 어떤 컴플렉스 넘버가 있을 때 얘를 주의할 것은 R 세타로 보통 하지만 우리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예를 들어서 세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A인 거죠. A 그쵸? 여기서 A가 음수인 거죠 지금 맞습니까? 세타를 요걸로 잡으면 이 점은 A가 음수인 거죠. 참고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되는 거예요. 세타는 0에서 2파이고 참고로 R이라고 우리가 많이 쓰면 R이라고 쓰면 이제 넌 네거티브인데 A라고 쓰고 앰플리튜드라고 할 때는 실수일 뿐이지 음수라도 상관없어요 보통. 자, 그 다음에 얘를 또 어떻게 해요? 얘를 어떤 x0, y0로 놓으면 어때요? 카테시안 코어디닛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리얼 밸류드 랜덤 패스 프로세스는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다. 어떤 a와 세타를 써서 a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로 쓰는 것. 그 다음에 x와 y를 써서 x 코사인 빼기 y 사인.
이렇게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러면 이 네 개의 랜덤 프로세서가 서로 연결이 안 되느냐? 당연히 되죠. 컴플렉스 넘버일 때도 앰플리튜드, 앵글, 그다음에 x, y 코더닛이 다 어때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잖아요. a 코사인 세타, a 사인 세타 그러면 x, y가 각각 나왔고, 거꾸로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스퀘어 루트 하면 a가 되고, 물론 이렇게 쓰면 어때요? 이렇게만 쓰면 이게 사실은 이게 r이죠. r 오브 t죠. 우리 교과서는 구별을 안 해놨는데, 그 다음에 지난번에 뭐 아크 탄젠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고쳐 놓을게요. r로. r이 편하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안 헷갈리게. 네, 그러면 아닌데 앰플리튜드라고 부르면 좀 곤란한데 매그니튜드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매그니튜드 그러면 넌 네거티브를 말하니까 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씁시다. r이고 네. 요각이 세트한 거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것은 왜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냐? 사실 어떻게 하냐면 얘를 먼저 증명해요.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면 이렇게 나타나는 게 가능하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식 있잖아요. 물론 대학 와서 배우는 학생도 있지만 a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b 사인 세타 이렇게 되면 어때요? 얘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아크 탄젠트 2의 yx니까 마이너스 b in가요? 네,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네,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b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참고로 아크탄젠트 2는 제가 어떤 거라고 했어요? 매틀랩에 있는 그 정의라고 했죠. 왜냐하면 아크탄젠트는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안에서만 정의되는데 저렇게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또는 0에서 2파이에서 다 정의할 수 있고 앰비규티가 없다 그랬죠. 네, 요걸 써서 이제 요걸 나타낼 수 있으면 바로 폴라 코더닛으로는 저절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증명해야 되는데 이거 증명하는 것은 이제 통신 시간에 정보통신공학개론 시간에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결론만 얘기하면 이래요. 결론만 그림이 네, 그림이 이건데요. 저는 이렇게 쓰는 걸 안 좋아해서 이렇게 다시 그려볼게요. n of t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리얼이고 밴드 패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를 뒤에 그림이 하나 더 있어요. 맞아요. 어디 갔죠? 잠시만요. 제가 복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그릴게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는 2배의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고요.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2배의 사인 2파이 fct를 곱해요. 참고로 얘는 대충 센터 프리퀀시가 2파이 fc 헤르츠예요. 센터 프리퀀시가 대충. 그래서 그 센터 프리퀀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리얼 밴드 패스 밴드 리미티드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아이디얼 로 패스 필터를 써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어떤 x 오브 t와 y 오브 t라는 시그널이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두 개가 다 리얼 베이스 밴드 시그널이에요. 이거 증명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하냐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다 해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어쨌든 그거는 정보통신공학개론, 디지털 통신 뭐 이런 시간들, 그 다음에 다른 통신 관련된 시간들에 들으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러면 n이 들어가서 x와 y가 나왔는데 궁금한 건 이거죠. 거꾸로도 되느냐? xy로부터 n도 얻어지느냐? 그게 바로 이 식이에요. 그게 바로 이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구한 xy로 다시 n을 합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놀랍죠? 네. 자, 그래서 어쨌거나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을 지금 주장하는 것은 두 개의 리얼 밸류드 베이스 밴드 시그널들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거꾸로도 되니까 가역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은 정보 손실이 없죠. 네. 결국은 리얼 밴드 패스, 그 다음에 두 개의 베이스 밴드 시그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아마 오늘 다 못하고 끝날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그널뿐 그냥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n이 아니라 랜덤 프로세스 n 오브 t잖아요. 특히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리얼 베이스 밴드 y 센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를 다룰 거예요. 그러면 얘가
민이 있고 어떤 오토 코릴레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밴드 패스는 아까 정의에 따라서 스펙트럼을 보세요. 여기에 DC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구했을 때 어떤 상수 더하기 이렇게 뽑아내고 이건 제로민 뭐 이런 걸로 하면 이제 상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넌제로로 있으면 얘를 푸리에 트랜스포하면 A 델타 오브 F가 되니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 N 오브 T가 Y센 스테이셔너리다라고 하면 얘가 미는 제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타임 디퍼런스만의 함수가 되겠죠. Y센 스테이셔너리. 자, 그러면 당연히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이제 N의 스펙트럼이 얻어질 텐데 질문은 뭐겠어요? 질문은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X의 파워 스펙트럼 아까 베이스밴드라고 했잖아요. 그 베이스밴드 정말 어떻게 구하는지 그 다음에 Y의 파워 스펙트럼 그 다음에 X와 Y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 두 개가 있죠. 하나에서 다른 하나 그냥 구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질문은 뭐예요? X of T가 Y센 스테이셔너리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Y of T는 또 Y센 스테이셔너리냐 그 다음에 X와 Y는 조인틀리 Y센 스테이셔너리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가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통신을 다룰 때 말했지만 우리가 안테나를 쓰고 높은 주파수를 다루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혼신을 방지하고 작은 안테나로도 충분히 파워 효율적으로 방사하고 그 다음에 EM 웨이브, 라디오 웨이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RF 시그널 어때? 굉장히 많이 오실레이션을 하잖아요. 그 시그널을 계속 가지고 다루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듈레이션이라는 것은 단지 그런 방사가 잘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파수를 센터를 옮겨 놓은 건데 실제로 디지털 프로세싱 하려고 그러면 밴드 패스 시그널을 그냥 여러분이 학부 시간에 배운 그냥 나이키스 샘플링 레이트만 생각하더라도 디지털로 컨버전 하려면 가장 높은 주파수 컨텐츠의 프리퀀시의 2배로 샘플링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센터를 높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디지털 시스템은 더 빨라져야 되잖아요. 물론 그렇진 않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정보는 베이스밴드에 있으니까 베이스밴드로 다 내리자 해서 실제로 이렇게 돼 있는 시스템 있잖아요. 밴드 패스 시그널이 들어오면 베이스밴드로 바꿔요. 이런 것을 쿼드러처 또는 IQ 디모듈레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베이스밴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베이스밴드에서 이제 밴드위스가 좁으니까 샘플링을 막 해가지고 디지털 프로세싱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러면 패스밴드에서 어쨌든 노이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시그널 말고도. 그럼 그 노이즈가 베이스밴드로 이렇게 컨버전하고 나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자 하는데 일단 답만 먼저 말해 놓으면 당연히 얘도 Y센 스테이셔너리, 인풋이 Y센 스테이셔너리 할 때 얘도 Y센 스테이셔너리, 조인틀리 Y센 스테이셔너리 하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게 이제 다음 시간에 언급을 하겠지만 디라이브는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라서. 근데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참고로 그 코사인 앞에 붙어 있는 것을 인페이스 컴포넌트라고 하고요. 사인 앞에 붙어 있는 것을 쿼드러처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인페이스와 쿼드러처의 파워 스펙트럼이 똑같아요. 놀랍게도. 그 다음에 그럼 그 파워 스펙트럼 어떻게 구하냐면은 입력의 파워 스펙트럼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시프트한 거죠. 그 다음에 더한 다음에 로패스 필터링해서 얻고요. 출력 두 개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은 오른쪽으로 시프트한 거에서 왼쪽으로 시프트한 것을 빼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로패스 필터링하고 J를 붙여요. J는 스퀘어 루트 오브 네거티브 1이고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 그림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것도 제가 좀 고쳤어요. 책에는 오메가로 돼 있는데 싫어서. 자, 인풋의 파워 스펙트럼이 이렇게 밴드 패스였어요. 참고로 이렇게 플랫하면 사실 센터를 반드시 가운데 잡아야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적당히 좀 삐뚤고 하게 잡았어요. 여기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을 쿼드러처 디모듈레이터로 베이스밴드로 바꾸는데 요 FC를 써서 이제 다운 컨버전이라고 해요. 베이스밴드로 내리는 것을 다운 컨버전을 하면 얘를 먼저 오른쪽으로 플러스 FC만큼 시프트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0으로 바뀌죠. 얘는 2배의 FC로 바뀌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시프트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0으로 가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배의 FC로 가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걸 더해요. 이 두 개를. 이 두 개죠. 이 두 개를 더해요. 그래서 인페이즈와 쿼드러처의 공통된 파워 스펙트럼을 얻는데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렉탱글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로패스 필터링 하면 얘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요 스펙트럼이 인페이즈와 쿼드러처의 공통된 파워 스펙트럼이고요.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은 여기서 얘를 빼요. 그 다음에 로패스 필터링 하면 이번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J를 곱해서 파워 스펙트럼이 되어야 되는데 이 녀석은 거꾸로 마이너스 J를 곱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녀석은 이제 시간이 많으면 다 유도할 수 있는데 뭐 학부 과정에서는 뭐 시험 문제 내는 것도 좀 사치라서 왜 저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할 거예요. 데리베이션들이 있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얘는 계속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출석 다시 한번 입력해 주시고요. 질문 있는 학생들은 좀 이따 오피스 아워에서 질문해 주세요.